네, 화요일 우리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앞서서 방송 준비하기 전에 출연자들과 한 얘기가 있는데요. 1900선 넘기기가 그렇게 어렵더니 한 번에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변수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이 하락한 이유와 함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하나투자증권 동대문 지점 이태원 가장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이성 팀장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 장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총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기아차들이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후반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우선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세계 시장에서의 특징, 선진국의 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흥 국가들의 수익률이 이제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지난주에 약 7천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1900포인트 이상에서 안착하는데 이제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그렇게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오늘 오전까지도 전일 미국과 유럽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장 중반 이후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낙폭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이었고요. 결국 지수는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1887포인트로 1900선 아래로 이제 내려간 모습입니다. 원인으로는 지금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양적 완화죠. 9월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이제 두 방향으로 이제 양상이 이제 양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실업률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 지표는 이제 낮은 상황, 투자 부진을 고려하면 이제 양적 완화 축소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좀 나중에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돈을 푸는 이런 유동성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 같은 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요 인사들, 연준 총재 같은 사람들의 이전 발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요. 장 중반 어제도 있었던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신흥 국가들의 이제 환율 급락, 그리고 채권 가격 급락,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트리플 약세를 보이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대만 같은 국가들, 신흥 국가들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이 좀 하락한 모습, 이 부분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 오전까지는 이제 IT 업종이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괜찮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업종이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지속해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플러스권에 있다가 결국 17,000원 하락해서 126만 9천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화학이나 기계 철강 같은 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 업종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하락한 모습,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타 유통 그리고 음식료, 의류 업종까지도 오늘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하락한 모습이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로 볼 때도 이제 쌍바닥과 반대되는 두 개의 선정형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부분에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질지 아니면 이러한 나라에 이제 투자했던 자금이 우리나라로 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급 좀 이따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견조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 또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김성훈 팀장께서 코스닥 시장 마감 시황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만 놓고 한정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인 시장 흐름,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죠. 필리핀도 월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6월달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좀 불안한 흐름을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루피아 어떤 그 환율이 급락한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까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이머징 마켓 쪽과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그쪽의 주식시장의 급락, 물론 경상수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언제나 매물을 던지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우리 시장은 좀 견조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태국과 필리핀 그쪽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그런 개인 투자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투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일단 먼저 보고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오늘장 흐름에서도 조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800억 정도 상당히 큰 폭의 순매수 규모를 지난주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볼까요? 선물도 장중에 2,000기가 넘게 강하게 좀 매도 우위를 보여주다가 지금 선물 시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673기가 정도로 상당히 줄여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도 장중에 7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5.1원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본다면 물론 단기적으로 이런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의 어떤 흐름이 우리 시장에 좀 분위기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역시 너무 급등할 아직까지는 급하게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일단 단기적인 영향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줄줄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로저스가 인도 시장이 절망적이다라는 논평을 냈고 또 JP모건에서 인도 증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를 살펴보면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되죠. 외국인들의 현물의 매수가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장 마감 들어서 오히려 더 늘어나서 2,000억이 넘어서는 흐름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앞서서 매도 기압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세가 지금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수급부터 코스피 시장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이제 수급을 말씀드리면 선진국 펀드로는 이제 7주 연속 자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펀드에서 60%를 차지하는 그 미국에서의 자금이 좀 유출된 부분은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신흥국 펀드에서 2주 연속으로 좀 유출된 부분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그 수급을 봤을 때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900선으로 얼마만큼 빨리 이제 안착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의 현물 그리고 현물 폭은 지속적으로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 늘어난 모습이고요. 선물도 이제 낙폭을 좀 키웠지만 이제 장 마감할 때까지 굉장히 좀 축소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나 인도네시아보다는 훨씬 견고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별로 보면 외국인 5일 연속 매수 지속했고요. 기관은 이제 투신 중심으로 4일 연속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연기금 오늘까지 이제 10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 이제 금액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전체 매수 금액의 반이 1,400억 정도를 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업종에서도 매수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오늘 2,852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이제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이제 매수를 한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거래소에서 한번 보면 전기전자 업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위가 이제 SK 하이닉스였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SK 하이닉스 이렇게 1, 2위를 전기전자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산 걸 볼 수 있고요. 기관은 오늘 운수장비 업종에서 조선주에 대한 매수를 집중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 같은 조선주들이 1, 2, 3위로 매수 상위에 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 HTS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코스닥 시장의 일별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수는 분명히 좀 급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지수인데요. 하지만 지수와는 무관하게 외국인의 수급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90% 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심이 조금 흔들릴 때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무너질 때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 외국인의 시각은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버리자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점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 인터플렉스, 서울반도체, LMS,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또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KG이니시스와 덕산 헬메탈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KH바텍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기관들 역시나 나노신소재, 서울반도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서원인텍, 인터플렉스, 덕산 헬메탈,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공통점이라고 본다면은 LED 업종과 그리고 그 성광밴드, 그리고 태광 같은 이런 피팅주들에 대해서 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오늘장 급락의 흐름을 이용해서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에서 차익실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한번 투자 전략에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코스닥 수급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외환시장 동향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110선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120까지 올라와 있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20전 상승한 1120원 80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여기 환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90전으로는 1119원 50전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초반 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롱플레이가 우위를 점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꾸준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장중 호주달러 및 아시아통화들의 약세 흐름도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124원 선 부근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반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1,500억 원 이상 주식을 사들인 데다 상단에서는 수출세 내고 물량이 출회되는 등 점차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요 아시아 통화 및 이머지 통화들의 약세 현상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나아가 9월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에 대한 사전적 대비 성격이 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환시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펀더멘틀은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낮은 단기 예측 비율로 여타 이머징 국가들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내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1120원대에서 새로운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단 FMC 회의록도 공개가 되고요. 일단 아시아 시장 때문에 급락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매 동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승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좀 길게 그리고 크게 본다면 6월은 이제 시장이 급락했던 달, 7월은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던 달, 그리고 8월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옆으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지속되는 모습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월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 전망 항상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1800 중후반에서 1900 중반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9월 달에 예측되어 왔던 이러한 자산 유출로 인한 신흥국들의 환율 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은 이미 되었었지만 오늘은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점, 이러한 부분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제조업 지표, 중국, 유럽들의 제조업 지표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 회의록 공개, 잭슨홀 미팅 등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1900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고 복원을 하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시장의 이러한 이슈들을 먼저 살펴본 뒤에 상승과 하락을 좀 예측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저께 이제 며칠 전부터 나온 거지만 이제 신흥국들의 이런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 우려감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유럽과 중국의 경기 지표는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IT나 이제 자동차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점진적인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죠. 꼭 코스닥에 국한된 것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자, 일단은 유동성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의 차트를 보시고 좀 변곡점을 예측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환율을 한번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HTS를 보시면요. 제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일본의 엔달러, 그리고 세 번째가 인도 루피아, 맨 마지막이 인도네시아의 루피아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6월 달에 양적완 축소 이슈가 나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1163원까지 올라갔으면 이거 좀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인도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은 결국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이 단순 비교하기는 좀 무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죠. 변동성 값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그리고 풋옵션을 양매수를 하고서 장을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자, 양매수, 옵션에서 양매수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변동성 따먹기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다만 변동성이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만큼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철저한 분할 매수가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하나증권 동대문 지점 이태원 과장,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